3번 공공재 생산 및 공급, 4번 독과점에 의한 시장 비효율성의 시정 이런 것들이 배분 기능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 분배 기능 왼쪽 다시 요약 정리 보러 갈게요.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분배 측면에서 적극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를 개선하는 거 맞고요. 경제 안정화 기능 갑니다. 한 나라의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 금융 정책 등의 수단을 통해 밑줄입니다. 물가 안정, 완전고용 두 개 밑줄이죠. 국제수지 균형, 한마디로 맨 끝에 경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 이틀 전에 애플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때요? 경기 침체, 중국도 경기 침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무슨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른쪽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재정의 기능을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거시 경제 안정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자원 배분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거. 자원 배분이니까 무슨 측면이죠? 효율성. 바로 답 나와야 돼요. 몇 번 보이세요? 국방비. 공공재가 효율성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효율성의 정부의 기능을 물어보면 외부성, 공공재, 독과점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걔네들이 대부분 유형이에요.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일반 최저임금제는 무슨 측면인가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미숙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원래 취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그러면은 미숙련 근로자의 뭐예요, 여러분? 최저의 생계 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분배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고용보험 제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니까 분배 측면이고요. 소득세율 인상 5번도 분배겠죠. 2번 공공근로사업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자리 창출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일단 무슨 측면이 강합니까? 분배 측면도 일정 정도 들어있고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여러분 뭘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부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제 안정화 기능 두 가지가 동시에 녹아있는 좀 독특한 아이죠. 3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는 것. 1번 미시적 효율성 달성. 이 표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시 경제학은 추구하는 게 뭔가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재정학도 모든 부분 어디에 할애하죠? 효율성에 할애를 하고 있고 공평성을 가져오긴 하지만 둘은 어때요 여러분? 항상 상충되는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은 정부의 기능 중에 여러분 거시 경제 안정화 기능. 3번 빈곤 문제 해결은요. 분배 기능이겠죠. 사회통합은 좋은 말이니까 맞는 것 같고 완전한 평등 추구는 불가능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답은 정확하게 여러분 5번으로 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레토 일성으로 여러분 들어갈게요. 파레토 일성은 파레토 개선에 보시면 두 번째 점을 아셔야 돼요. 파레토 개선 시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표현. 자 파레토 개선은 어느 한 사람의 후생에 감소 없이 또 다른 누군가가 후생이 증가하는 거니까 누구도 기분 나빠지는 사람 없이 또 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개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파레토일성이란 개념은 뭔가요?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레토일성이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있는 개념 좀 꼭 기억하시고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자원 배분 상태죠.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은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파레토 개선을 통한 효율성 개념이 납득이 되셨는지 9페이지 5번 문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반에서 한번 여기 지금 개강을 하고 왔는데 진도를 너무 조금 나가가지고요. 제가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사실. 첫날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쓸데없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파트이기도 해요. 조금 속도를 내보려고요. 조세가 중요한데 앞부분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뒷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빨리 치고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우리 기출은 아니지만 파레토 개선과 효율성 개념을 소비 측면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좋은 판단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ABC 3인으로 구성된 경제 상황에서 가능한 자원 배분 상태와 각 상태에서 3인의 용이 보기와 같습니다. 각 자원 배분 상태를 비교했을 때 다음 중 파레토율적이지 않는 자원 배분 상태를 모두 골라보래요. 자, 교재를 오늘 처음 받아서 안 풀어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칠판에 쓰는 게 빨라서 저는 그동안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셨나요? 네, 제가 다 쓰는 순간 풀이는 끝납니다. 그래서 풀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원 배분 상태는 가나 다라가 있고 A, B, C 세 사람의 효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가라는 배분 상태가 파레토일성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더 이상 개선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선은 어느 누구의 후생 감소 없이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면 개선입니다. 그러면 가라는 상태를 평가할 때 여러분 값이 작은 걸 찾을까요? 큰 걸 찾을까요? 큰 걸 찾아야죠. 자, B라는 사람의 효용이 A 배분 상태일 때 여러분 10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 그 다음 커지는 값이 어디가 있나요? 10보다 커지는 값? 여기 아니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멀리 한번 보내볼게요. 라라는 배분 상태로 바꾸면 A, B 기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얘는 통과.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여러분 파레토일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B가 기분이 좋아져 버렸잖아요. 뭐가 일어났어요? 개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확인해야 돼요. 한 명이 개선이 일어나면 확인합니다. A도 여러분 여기로 가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져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해요. 개선이 일어났고 C도 여러분 라로 가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집니다. 그러면 가의 배분 상태는 다른데 라로 옮겨가면 개선이 일어나니까 효율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한번 평가해 볼게요. 그럼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일종의 여러분 노동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큰 애가 누군가요? B죠. 얘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B가 어디로 가면? 여기로 가면 여러분 후생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능하죠? 감소하지는 않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애 이제 작은 애 찾아요. 둘 다 똑같으니까 아무나 잡아왔어요. A. 여기로 가면 어때요 여러분? 감소하네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한 명이라도 후생이 감소하면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는 뭐예요?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만족되면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누가 제일 큰가요? A가 제일 크죠. A가 제일 큰데 여러분 어디로 가더라도 기분이 어때? 나빠져.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얘도 파레토율적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의 배분 상태를 보면 누가 제일 큰가요? 그렇죠. 12. B가 제일 크네요. 여기로 가면 어때요 여러분? 개선이죠. 기분이 안 나빠지니까. 그럼 그 다음 큰 사람 누구? 이해죠 여러분?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지네요. 이해되죠? 그럼 얘도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얘도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파레토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는 뭐밖에 없는 거죠? 가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요약 정리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때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오시면 요약 정리가 귀에 쏙쏙 들어가실 거예요. 자, 파레토일성 가겠습니다. 파레토일성 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이렇게 부르고요. 자, 파레토 효율성을 여러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파레토 효율성은 여러분 공평성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만 본다? 효율성만 본다. 이거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질문 갈게요.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여러분 개념이 뭔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무엇의 감소 없이 그렇죠. 후생의 감소 없이 다른 사람의 뭐가? 후생의 증가가 불가능한 배분 상태. 맞죠? 자, 조건을 여러분 식으로 말해주세요.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의 뭐가 같을 때? MR, S가 같을 때. 그쵸? 기억하셔야 되고. 첨자는 뭔가요? 그렇죠. XY입니다. MRS는 무슨 곡선의 기울기인가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니까 그 아이는 재화 공간에서 나옵니다. 그 공간이 곧 첨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B가 같아지고요. 후생 경제학의 일정리에 의해서 이 둘은 뭐까지 같아지나요? 그렇죠. 재화 공간에서 그 재화의 가격비까지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느냐고 제가 교재에 써놨습니까? 두 재화의 가격비 이렇게 한글로 아셔야 됩니다. 한글로. MRS는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읽습니까? 한계. 그렇죠. 대체율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설명 추가 갑니다. MRS. 요것만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요약 정리에 빠졌어요. 원래 썼었는데 페이지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빼버렸습니다. MRS 써두세요. 자, MRS는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X제를 한 단위 추가로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무슨 제의 소비량이죠? Y제의 소비량이고요. X제를 한 단위 얻기 위해서 Y를 두 단위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X제 한 단위를 얻기는 대신에 포기해야 되는 Y제 양으로 나타낸 거고 이 MRS는 여러분 무슨 곡선의 기울기인가요? 그렇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고요. A에서 B로 여러분 제가 뭘 하죠? Y를 버리고 뭘 얻습니까? X를 얻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X를 내가 더 얻기 위해서 Y를 포기해야만 해요. 무차별 곡선의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인데 효용은 차이가 있다 없다? 똑같다. 동일한 효용을 얻습니다. 동일한 효용을 얻으면서 X제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 양이에요. X제 하나 얻을 때 Y를 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제가 주는 한계용이 두 배가 높은 거죠? X제죠. 반대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개념은 이 식은 개념입니다. 개념. MRS 개념. 얘는 뭐죠? 마지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미분하셔야 되는 거죠. 효용함수를 주면 미분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게 마지널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MRS라는 개념을 정의 내릴 때 무슨 제를 소비하는 거예요? 무슨 제 소비를 늘립니까? 그치. 뭘 줄이나요? 이렇게 대체하는 겁니다. 반대로 대체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개념이거든요. 뭘 소비하기 위해서? X. 얘를 어떻게 여러분? 줄여요. 얘는 늘리고 얘를 줄이는 거거든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Y를 늘리고 X를 줄인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뭘 늘린다? X. 줄이는 건 뭐죠? Y.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얘 이름이 뭔가요? 한계 효용의 비율이죠. 맞나요?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 MRS는 X, Y제의 교환 비율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선호 체계를 나타냅니다. 그럼 MRS가 클수록 무슨 제를 선호한다? 그렇죠. 그런 선호 체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누가 MRS가 큽니까? O, 여기는 E. 누가 크죠? A가 크죠? A가 MRS가 크죠?
그러면 A가 무슨 제를 선호한다? 얘는요? 그럼 얘는 X를, 얘는 뭘 줘야 돼요?